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일반인들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이제 너무나도 일상화된 느낌인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홍보를 노리고 방송에 출연하는 일반인들도 많은데, 안녕하세요 역시 많은 주작 논란과 함께 홍보 논란이 있어 저도 몇 번 소개해드렸었습니다. 2012년엔 동생의 고집스런 노출이 고민이라는 언니의 사연이 방송되었는데, 동생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섹시한 옷차림을 한다며 20살 때부터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고,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병원에 와서 친척들을 당황하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가면서 당시 나름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들 자매가 쇼핑몰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심지어 이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자매가 함께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데, 자매가 둘 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모습들이 우수수 쏟아지며 주작 홍보 논란이 벌어집니다. 10년 전에는 이렇게 단순히 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해 출연했던 일반인들이 많았더라면, 요즘엔 홍보 전략도 굉장히 다양해진 느낌인데요. 이번엔 홍보하러 TV 출연하는 티 많이 나면서 욕 많이 먹었던 일반인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정육각의 김재현입니다. 정육각은 소비자들에게 도축한 지 4일 이내에 삼겹살을 제공한다는 온라인 정육점인데, 김재현 대표가 카이스트 출신인 것을 마케팅 포인트로 홍보를 했었는데요. 도축한 지 4일 이내의 고기에 초신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고 있기도 합니다. 도축한 지 4일 이내여야 고기 맛이 더 좋다는 이야기도 함께 하는데요. 보통 육류 취급법의 정석은 냉장 숙성을 통해 풍미를 증진시키는 것이었지만, 이에 완전히 역행하는 마케팅으로 나름 대박이 났는데, 오히려 냉장 숙성 방식을 고착화된 관행과 불편한 진실이라고 까내리고, 유통 과정이 길어질수록 박테리아 증식으로 잡내가 생긴다며 공격을 하고는, 정육각은 신선하고 냄새 없는 고기를 파는 혁신가로 포장을 합니다. 김재현 대표는 유퀴즈에도 출연을 했었는데요. 본인을 돼지고기를 사랑해서 인생에 한번 받을 수 있는 미국 유학 장학금을 포기하고 갓 잡은 돼지고기 먹어보다가 창업을 하여 현재는 연매출 200억 가량을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송 이후 공식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정육각은 큰 화제가 되는데요. 이후로 아기 유니콘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하고, 국가대표 혁신 기업에도 선정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초록마을까지 인수하는 등 사업을 넓혀갑니다. 사실 숙성육과 갓 잡은 돼지의 맛평가는 주관적인 영역이라 무엇이 옳다 그르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괜히 따지다가 정말로 기존 적폐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에 기존 축산업계에서도 크게 딴지를 걸지는 않았었는데, 유퀴즈 방송 후 얼마 있지 않아 정육각은 이런 광고를 인스타에 올립니다. 같은 삼겹살을 구워도 초신선 삼겹살의 기름이 훨씬 깨끗하다는 영상이었는데요. 거기에 여태까지 이런 기름을 먹었단 말이야? 라는 문구까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우선 이런 고기 기름은 얼마나 오래 굽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기에 바로 주작 논란이 벌어진 건데, 바로 고든성기라고 하는 축산식품공학 출신 고기 유튜버는 이는 명백히 식품 불안 정서를 이용한 사기라며, 오히려 초신선 삼겹살의 기름이 훨씬 더러운 모습을 촬영해 보여주기도 하였고, 여러 마케터들 역시 이는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며 저질 공포 마케팅이라며 비난합니다. 사실 정육각은 매출액은 많이 올랐어도 그만큼 적자폭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런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이후로 이런 허위 광고를 비판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도축한 지 5일 이내의 돼지고기가 더 품질이 좋다는 정육각의 주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였고, 결국 정육각 홈페이지에서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 의하면 돼지고기가 가장 맛있는 시간은 도축 후 5일까지입니다 라는 문구까지 삭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며 사과문까지 올렸는데, 얼마 있지 않아 2022년에는 적자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올해에는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하는 등 어떻게든 흑자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민서공이입니다. 민서공이는 김민서라는 본명을 가진 유튜버 겸 틱토커로, 일반적인 사진을 보면 그렇게
박보검과 닮지 않았지만 박보검을 따라 찍은 사진을 보면 뭔가 되게 비슷한 느낌을 줘서 화제였었는데요. 인스타에 올릴 때도 박보검 닮은 남으로 해시태그를 쓰는 등 박보검 닮은 꼴로 노력을 해 나름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박보검을 닮았다는 말이 억울하다는 고민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을 합니다. 서장훈과 이수근은 너가 박보검 따라하려고 무진장 애쓴 거 아니냐며 팩폭을 하였고, 사람들 역시 일부러 박보검처럼 보이려고 보정까지 했으면서 닮았다는 말이 싫다는 건 선 넘었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심지어 방송 후에도 박보검처럼 보이는 보정 사진을 계속 올리면서 박보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당연히 본인 홍보하러 나온 거 아니냐는 의심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민서공이의 같은 반 친구라는 학생이 글을 올리는데요. 민서공이가 맨날 유튜브 찍는다며 교실에서 촬영하는데 진짜 싫다며 반에서 막 카메라를 들이밀고 싫다는 애들 강제로 목소리라도 나오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싫다고 하면 유튜브로 번 돈으로 출연료를 주겠다며 애들을 꼬드기는 상황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제로 그는 박보검 컨텐츠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자랑하는 등 인기도 모았었는데, 물어보살에 출연하며 받았던 악플들을 소개하는 등 컨텐츠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식인의 본인의 사진과 함께 배우되는 법을 질문한 것이 발굴되는 등 어떻게든 얼굴을 알려 연예계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너무 박보검 닮은 꼴 하나로만 뜨려고 하면서 아닌 척하는 것들이 양날에 검이 되어 많은 안티를 생산해냈고, 지금은 거의 잊혀진 채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LG에서 영업 쪽 일을 하고 있다는 근황을 전하기도 했지만 확인은 되지 않는 등 여러모로 믿지 못할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너무 티나는 홍보를 하기 위해 물어보살에 출연했던 분들은 은근 많기도 한데, 도도짱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커플은 갑작스러운 임신 발표를 하고는 물어보살에 출연하는데요. 악플이 고민이라면서 유튜브 수익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고백을 했는데, 서장훈이 그만하면 되지 않냐며 안 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하룻밤 장난으로 만든 아기가 아니라며 더 알리고 싶다며 유튜브를 계속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여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얘기만 하겠냐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 당시 유튜브 댓글엔 임신을 축하하는 글들이 훨씬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정말 악플이 고민인 게 아니라 유튜브 홍보를 위해서 출연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되는데요. 이후로 부부 유튜버로 활동을 하다가 역시 요즘엔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홍보성 같고 연예인병 같은 느낌의 일반인 출연자는 은근 많은데, 나는 솔로 8기에 출연했던 현숙은 방송 후에 팬미팅 초대장을 만들어 배포했다가 참가비를 1만원 받는다고 하여 욕을 먹고는 결국 참가비를 삭제했었는데요. 이후로도 종종 유료 팬미팅을 개최했다가 욕먹고 취소하는 경우는 계속 생겨나고 있으며, 솔로지옥2에 나왔던 한 커플은 77,000원이라는 고가의 팬미팅을 개최했다가 역시 비판을 받자 사비로 진행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골목식당 닭갈비집입니다. 골목식당은 정말 많은 사장님들이 출연해 대박이 나기도 하고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 특성상 본인 가게 홍보를 위해 출연하는 듯한 사람들도 많았었지만 거의 심증일 뿐이었는데, 아예 빡친 제작진이 모든 걸 폭로해 버린 가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남 석바대 골목편의 닭갈비집이었는데요. 이곳은 골목식당 최대 아웃풋이었던 포방터 시장의 홍탁집처럼 모자가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역시 홍탁집처럼 아들은 장사 중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등 한량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종원은 시식을 하러 갔다가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며 시식을 중단하고 주방 점검을 하여 기름때와 먼지 등 위생부터 지적을 했는데요. 손님용 테이블 밑에 계집이 있는 등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들은 실실 웃으며 죄송하다고는 하여도 딱히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역대 최강의 빌런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백종원이 기본이 안 되어 있다며 굉장히 크게 혼을 내고 나가자 아들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고,
하필 사과문까지 문 앞에 게시하며 임시 휴업까지 하는데요. 그렇게 일주일간 청소와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겠다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제작진은 카메라 한 대만 남기고 다른 카메라들은 전부 철수시켰었는데 아들은 청소를 한 지 25분 만에 친구들과 놀러를 나갔고 어머니와 동생은 아들을 기다리다가 들어오지 않자 결국 불을 끄고 집에 갑니다. 게다가 다음날 출근하여서도 조금만 청소하다가 또 외출하는 등 철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진과 청소를 하며 지금 카메라 돌아가서 카메라 앞에 있는 것만 닦고 있다. 저도 방송용 눈물 좀 흘렸다. 앉아가지고 슬픈 생각하면서 눈물도 조금 보였다 등 모든 게 연기였다는 망언을 하였고 이게 모두 카메라에 녹음까지 됩니다. 편집 중에 이를 본 제작진은 백종원에게 그대로 보여줬고 백종원은 지금까지 촬영한 거 모두 폐기하고 그만두던지 진짜 달라지던지 하라는 최후 통첩을 하는데요. 이후로는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내내 보였고 결과적으로 가게도 대박이 났고 지금도 장사는 잘 되고 있다고 하네요. 홍보를 하더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